이제 토트넘은 손흥민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저번 경기 손흥민을 측면 미드필더로 기용하며 수비 가담을 주문한 메이슨 코치는 이번 경기에서는 다시 손흥민을 3톱의 윙포워드로 배치시켰다. 그러나 토트넘의 수비진들은 손흥민의 도움이 없자 7분 만에 선제골을 먹혔다. 이딴 건 더 이상 팀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런 곳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손흥민이 안타까울 뿐이다. 5월 13일 토트넘은 프리미어 리그 35라운드에서 아스톤 빌라와 맞붙었습니다. 아스톤 빌라는 현재 토트넘의 승점 3점을 뒤져있는 8위에 위치해 있어 토트넘의 순위를 넘보고 있는 이번 시즌 최대 다크호스 팀인데요. 토트넘은 이미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손에 넣는데 실패한 상황이라 이번 시즌 자신들에게 남은 최소한의 성과는 유로파 리그 진출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스톤 빌라에게 패하게 된다면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 진출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심지어 브라이튼은 아직도 고작 33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브라이튼은 남은 경기 수를 승리로 가져간다면 토트넘은 7위에서 8위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토트넘이지만 어쨌든 시즌을 잘 마무리하여 다음 시즌 주전 멤버들의 팀 이탈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유럽 대항전 진출 티켓은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전 자신이 꺼내들 수 있는 최고의 라인업을 선보였습니다. 골키퍼에는 프레이저 포스터, 수비진에는 에메르송, 로메로, 랑글레, 미드필더에는 벤 데이비스, 호이비에르, 올리버 스킵, 페드로 포로, 공격진에는 손흥민과 히샬리송 그리고 해리케인이 출전하였습니다. 토트넘의 선발 멤버 구성은 저번 크리스탈 팰리스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았으나 저번 경기에서 꺼내든 4-4-2 포메이션이 아닌 원래 토트넘의 주 전술인 3-4-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 저번 크리스탈 팰리스전 토트넘은 1-0으로 승리를 거두기는 했으나 손흥민이라는 최고의 골잡이에게 과도한 수비 임무를 부여하며 토트넘 수비진들의 뒷바라지나 시키게 해 많은 축구팬들과 전문가들의 비난이 잇따랐었는데요. 여론을 의식했는지 메이슨 감독은 이번 경기 손흥민을 다시 한번 최정방에 배치시켰고 역시나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아스톤 빌라의 골문을 위협하는 찬스들을 제일 많이 생성해냈는데요. 이번 시즌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 능력은 물이 오를 대로 올라 세계 최고의 수비수라고 평가받는 반다이크마저 손흥민의 라인 브레이킹 능력에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으며 수비진 시야의 사각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타이밍과 움직임은 이번 시즌 유럽의 수많은 정상급 수비수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는데요. 이번 경기도 아스톤 빌라의 수비진들은 손흥민의 날쌘 움직임을 막는데 애를 먹었으나 운 좋게 손흥민의 발이 근소하게 앞서 오프사이드가 선언되거나 몸을 날리는 허슬 플레이로 손흥민의 골찬스를 간신히 무마시키며 온몸을 던지는 아스톤 빌라 수비진들의 집중력 덕분에 토트넘 공격진들의 슈팅 개수를 제한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엄청난 수비 집중력을 보여줘도 손흥민의 돌파를 90분 내내 막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고 결국 이대로 0-0 무승부 양상으로 흘러간다면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낸 손흥민의 집념에 의해 아스톤 빌라의 골망이 흔들리게 되리라는 걸 본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는 손흥민에게 뒷공간을 내준다는 리스크를 짊어진 채 전반전 라인을 상당히 높게 끌어올린 뒤 오히려 토트넘보다 선제골을 먼저 넣겠다는 전략으로 나섰는데요. 그리고 아스톤 빌라의 감독은 우나이 에메리의 전술은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누가 먼저 선제골을 넣느냐에 승패가 갈리게 될 텐데 토트넘의 수비진들은 아스톤 빌라의 수비진들보다 매우 형편없었기 때문이죠. 이전 경기에서는 손흥민이 풀백 위치까지 내려와 측면 수비를 도와줬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의 수비 지원을 받지 못한 토트넘의 풀백진들은 아스톤 빌라의 측면 공격수에게 공간을 허용하며 고작 7분 만에 선제골을 허용하고 말았는데요. 손흥민이 자신 본연의 위치인 최전방 공격수에 자리 잡자마자 곧바로 실점을 허용하는 이 어처구니가 없는 장면에 토트넘 팬들은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은 손흥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야? 수비수가 맞아? 손흥민에게 수비수 임무를 부여해서 비판을 받은 메이슨 감독이 기껏 생각을 고쳐먹었는데 이게 뭐야? 경기 시작 10분도 채 되기 전에 손흥민의 공백으로 인해 실점을 허용하다니. 이렇게 되면 메이슨 감독이 다음 경기 또 다시 손흥민을 수비수로 기용하고야 말 거야. 애초에 공격수의 지원이 없다고 수비수가 이렇게 허탈하게 뚫려버리는 게 말이나 돼. 그동안 손흥민과 케인은 팀에서 어떤 싸움을 해온 거지? 손흥민이 수비 임무에서 빠지자마자 곧바로 절망적인 수비력을 보여주는 토트넘 후방 라인의 형편없는 경기력에 토트넘 팬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는데요. 실점 이후 손흥민은 스코어를 따라잡기 위해 위협적인 움직임으로 꽤나 많은 찬스를 만들어냈으나 아스톤 빌라의 수비진들은 이번 경기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며 오프사이드 트랩으로 아슬아슬하게 손흥민의 골 찬스를 무마시켰고 온몸을 내던지는 허슬 플레이를 통해 손흥민으로 향하는 패스 또한 차단시켰습니다. 이날 아스톤 빌라의 수비진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참으로 토트넘 수비진들과 대비되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결국 전반전에 이어 후반전마저 토트넘의 수비진은 또 다시 사고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로메로는 70분경 쓸데없는 신경질적 파울로 프리킥을 상대에게 헌납해줬고, 파울이 발생한 위치는 골문과 그리 멀지 않은 킥의 일가견이 있는 선수들이라면 모두가 군침을 흘릴 만한 위협적인 위치였는데요. 아스톤 빌라의 더글라스 루이즈는 이 거리에서 자신있게 직접 프리킥을 시도하며 팀의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켰고, 토트넘 수비진들이 헌납한 두 개의 골은 사실상 토트넘의 패색이 짙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은 마지막까지 분전하며 결국 경기 막바지 얻어낸 페널티킥을 케인이 성공시키며 한 골 따라잡기는 했지만 경기 결과를 뒤집기에는 너무나도 늦게 터진 골이었는데요. 그렇게 이날의 경기 결과는 2대1 토트넘의 패배로 끝났으며 이제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 진출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최근 토트넘이 보여주고 있는 리그 성적과 케인과 손흥민 같은 핵심 공격수에게만 의존하기만 하는 무능한 전술은 이 두 선수로 하여금 토트넘 탈출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특히 손흥민은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과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쪽에서 지금도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고작 리그가 2경기밖에 안 남아있는 현 시점에서 조만간 손흥민은 자신 커리어의 미래를 선택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